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굴곡은 어떤가요?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스포츠 전문 분석위원이 되기 이전, 스포츠 기자가 되기 이전에는 정말 말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27살까지 회사 생활을 하며 결혼 자금을 한참 모으고 있던 와중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던 제일 친한 친구의 말만 믿고 저는 제 미래 가족들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알고 보니 다단계 사기였고 저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빚에 자살 시도까지 하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프로토를 알게 되었고 저 자신보다는 가족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스포츠 분석을 하고 스포츠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 처음엔 월급은 150만 원도 채 안 됐지만 좋은 기회로 스포츠 기자가 되었고 이제는 연봉 6억의 스포츠 전문 분석위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빚쟁이에서 이렇게 당당히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모든 비법과 노하우들을 저는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저같이 여러분들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프로토 초보였을 때는 복구가 급급한 나머지 아는 경기들은 모두 베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들 중에서는 베팅할 가치가 없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파르마와 인터밀란의 경기입니다. 황금률로 인한 배당 차이는 그렇다 치고 국내에서는 인터밀란의 승리를 54.77%로 보고 배당을 크게 낮춰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 변경 이전에도 4.20배, 3.05배, 1.60배로 인터밀란의 승리는 52.48% 정도로 보면서 해외에 비해 인터밀란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밀란의 우호적인 시각은 실제 오즈메이커들이 인터밀란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프로토 베터들의 성향과 인터밀란이 이기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가 등을 고민하면서 설정한 배당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해외에 비해 환급률이 8에서 10% 정도 낮은 국내의 베터들은 해외에 베팅할 때보다 산술적으로 8에서 10% 적은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항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에 비해 승리 확률이 높게 책정된, 즉 배당이 상대적으로 많이 깎인 경기는 베팅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며 국내의 베팅 시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에 베팅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베팅 업체에 베팅하는 것보다 손해가 되는 경기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의 선택입니다. 아까 나온 파르마와 인터밀란의 경기도 1.53이라는 배당에 베팅하는 것은 5% 정도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는 베팅입니다. 정리하자면 심하게 특정 배당이 절삭된 경우는 피하자입니다. 설명은 길었지만 결국 해외에서 베팅하는 것보다 손해보는 선택은 하지 말자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외하다 보면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절삭된 경기만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외하는 기준은 각자가 정하는 것이며 손해를 감수하고도 적중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기는 과감하게 배당상의 손실을 감안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즌 막판에는 동기부여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부여는 어쩔 때는 득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에는 실이기도 합니다. 동기부여가 넘쳐 흐른다고 했을지언정 경기력이 좋지 못한 경기를 픽하는 것은 위험하며 심판의 판정이라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팀의 자존심 및 앙숙관계에 의한 패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90시즌 EPL 리버풀 또한 맨유의 최다 우승을 저지하기 위한 축구를 첼시 상대로 펼쳤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분명히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며 부족한 몇 %를 채워줄 수 있는 정신력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있는 팀이 없는 팀보다는 더 유리한 여건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 예로 18-19 시즌 EPL의 경우 리버풀과 맨시티가 최종 라운드까지 우승 경쟁을 펼쳤고 단 1패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팀의 예상 확률은 크게 높았고 배당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동기부여의 크기를 판단하자 강등권에 있는 팀은 강등 탈출이 가장 큰 동기부여입니다. 1년간 강등을 당하면
구단의 수입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선수들의 입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강팀임을 확인하는 하나의 절차로 많은 팀들이 꿈꾸고 있는 무대입니다. 우승은 말할 것도 없으며 긴 시간 항해해온 여정에 대한 가장 강한 팀을 가리는 승부이기 때문입니다. 각 리그 상위권 팀들에게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는 확실한 편입니다. 유로파는 챔피언스 리그와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유로파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유로파 리그의 동기부여가 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동기부여가 없더라도 홈에서는 열심히 하는가? 대부분의 팀들은 홈팬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강팀의 경우 그러한 이변을 종종 연출해냅니다. 강팀은 홈이라는 점을 이용해 종종 스포츠 베팅판의 크기를 늘리는데 18-19 시즌 마지막 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카디프 시티의 경기가 그렇습니다. 맨유는 홈 마지막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카디프 시티에게 패하였습니다. 사실상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이 어려워진 맨유의 동기부여가 없었기 때문이며 전형적인 오즈 페이크 경기였습니다. 팀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몸값도 하나의 동기부여다. 선수들의 몸값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플레이는 출전 기회를 잡았을 때 몸값으로 책정되며 트레이드 가격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특히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의 공격수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득점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게임에 임하게 되고 팀에서도 밀어줄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베팅 시장의 판을 키운다. 동기부여는 시즌 막판 중요한 요소이며 베팅 회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판을 키울 수 있는데 승리가 당연하게 생각되면 베터들은 베팅을 하고 시장의 흐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시장의 흐름을 비틀면 베팅 회사들의 승리로 끝나기 때문에 베팅 회사들이 어떠한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심 없이 승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기들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괜히 베터들 사이에서 돈이 몰리는 경기에 베팅하지 말라라는 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승부 조작 여부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낼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경기인데도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베팅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이런 것들을 깨닫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힘든 시절을 겪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쉬운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절대 놓치지 말자. 제 신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맺은 인연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 이준우는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족방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